성범죄 전담검사인 정혜심에게 전화가 왔다. 정만선 씨 보호자 되시죠? 오늘 좀 사고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다른 할머님을 범하려다가. 아버지가 치매로 입원해 있는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다. 혜심은 급히 요양원을 찾았다. 파킨슨병 환자라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할머니를 욕실에 가둬놓고 일을 벌인 겁니다. 잠시 후 얼굴이 퉁퉁 붓고 멍든 노인이 직원과 함께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바로 아버지였다. 혜심이. 아버지의 몰골에 혜심이 놀라자 원장이 말했다. 피해자한테서 떨어지려 하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폭력을 좀 썼어요. 아버지, 정말로 다른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고 있었어? 동정호. 동정호? 동정호가 뭔데? 우리 배.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다. 혜심은 이 상황을 믿기 힘들었다. 아버지는 식물보다 이성에게 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치매라고 해도 성도덕까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걸까? 혜심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병실에 들어가려던 혜심은 멈칫했다. 문에 붙은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똑같았다. 고혜심. 고혜심은 링거를 꽂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만선 씨 딸인데요. 죄송해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혜심의 손가락이 혜심의 손을 힘겹게 붙잡았다. 그러자 혜심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다. 제 이름도 혜심이에요. 바다해 마음심. 순간 고혜심의 눈에 핑글, 눈물이 고였다. 고혜심은 힘겹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보호자인 아들이 들어와 혜심은 쫓겨나고 말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혜심은 요양원 CCTV 기록을 확인해 보았다. 아버지가 고혜심을 휠체어에 태우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강제로 끌려가는 거라면 발악을 했을 텐데 고혜심은 휠체어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다른 CCTV를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했다. 고혜심의 시선은 늘 혜심의 아버지 정만선의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종이배를 건네주었다. 동정호라고 적힌 그 종이배들은 아버지가 쓰던 방에서도 발견됐다. 고혜심이 동정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두 사람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 혜심은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다. 혜심은 수사관에게 고혜심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혜심의 예상은 맞았다. 정만선과 고혜심의 본적지는 같은 곳이었다. 경남 남해군 이동면 호구리. 그제야 아버지를 담당했던 요양보호사의 말이 이해된다. 그 할머니 처음 왔을 때부터 정할아버지만 쳐다봤어요. 남해의 어촌에서 태어난 정만선은 동정호 어장을 이어받을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물을 무서워해 배를 타지 못했다. 만선이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 건 물속에 있는 혜심을 발견하고부터였다. 만선은 혜심을 보기 위해 매일매일 꽃섬으로 갔다. 혜심은 만선이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런 만선이 사랑스러웠다. 언제부터인가 만선이 혜심과 연애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둘이 대낮에 꽃섬에서 뒤엉켜 노는 걸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구름이 보름달을 가리던 날 밤이었다. 동정호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동정호에 불이 났다! 다음 날 동정호 선주인 만선의 아버지가 화재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만선은 혜심에게 장례가 끝나는 대로 자신의 외가가 있는 일본으로 함께 가자고 했지만 혜심은 이를 거절했다. 이제 내 집안이 망했으니 너랑 만날 일도 없다고 했다. 그렇게 만선은 떠나고 혜심은 섬에 남았다. 50년 후 평생 섬에서 살던 고혜심은 용인의 한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곳은 바로 정만선이 있는 요양원이었다. 고혜심은 죽기 전에 만선에게 알려줘야 할 진실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만선의 기억을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한다. 그물처럼 질기고 너울처럼 아찔한 그날 밤의 미스터리, 네 번째 여름.